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엘입니다. 오늘 장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좋게 나온 고용지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파로 국내 오늘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오늘 장 브리핑 통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가운데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1.70% 하락하면서 2,438포인트 선에 코스피 지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0.71% 정도 하락하면서 76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한 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5,066억 원어치, 외국인은 3,102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개인들만 홀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7,904억 원어치 순매수해주는 모습이네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도 크게 모양이 다르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기관이 1,077억 원어치, 외국인이 202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들만 코스닥에서도 홀로 샀습니다. 1,514억 원어치 매수 우위 보여줬네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통해서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온기가 이번 주 월요일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페이 관련주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통신 보시죠. 3.93% 오르면서 16,390원 선에 오늘도 마무리하는 모습이고 KG 이니시스도 0.29% 상승하면서 13,7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이 이슈로 어디까지 움직이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댈 건 실적뿐일까요? 이 실적 이슈로 오늘 오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가 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 6.25% 상승하면서 14만 6,2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는 지난해 연매출 5조 원을 넘겼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이전 전년 대비 275%, 영업이익이 무려 616% 증가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에코프로 BM도 오늘 4%대 오르면서 11만 8,7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챙겨봐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장님과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오늘도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장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우리 반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 오늘장을 좀 쉬어가는데 네. 보통 이제 상승장에서는 주초에 약세잖아요. 그쵸. 그러면 항시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수요일이요? 일어납니다. 오. 예, 그렇죠. 예, 수요일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초강세장이다 하면은 월요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상승으로 하기 때문에 내일 바로 돌아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시 상승장에서는 현재 올라수 강세면은 목금 일시 급락 조정
금요일 날 주가 관리. 그다음에 현재 올 초의 조정이면은 아니 그 주초의 조정이면은 주중 저점에서 주말 반등. 이거는 항시 공식 레포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는 수요일 변곡 이렇게 나와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수년은 홀수해는 강세장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1월 효과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개를 조합해 봤을 때 1월, 2월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안심을 좀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이 강의부터 상담까지 진행을 좀 해볼 텐데 강의 후반에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담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여기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널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좀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는 걸 저도 다 보고 있고 체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반장님 주 초반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월요일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 먼저 전반부는 이제 파동 이론편, 네. 현재 고기를 잡는 방법. 네. 그다음에 후반부는 고기 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기와 고기 잡는 방법 두 개 다 토탈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전반부를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차트 투자의 신기술 이렇게 거창하게 달았는데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현재 기존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기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독창적으로 연구 개발을 했던 그런 이론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론 어떤 책에서 나왔다 하면은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주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배워야 할 부분들은 황금 분할, 변곡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복잡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그 책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황금 분할 그 현재 이제 변곡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피보나치라는 이제 수열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현재 1, 2, 3, 5, 8 이렇게 13, 이제 21 이렇게 2구단 숫자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4 이런 수열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황금 분할입니다. 쉽게 우리가 봤을 때 1과 2를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이 나오죠. 그다음에 3과 2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5가 나오죠. 3과 5를 더하면은 8이 나오는 거고 5와 8을 더하면은 13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변곡수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현재 시장에서 현재 통용이 되는 또 황금 분할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파동이라는 것은 상승 처음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죄송합니다. 처음에 일어났을 때 자, 이쪽 돌아가서 자, 처음에 이제 상승 부분들이 일어났고 조정을 보이고 나서 본격적인 추세를 타고 여기는 잔파동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크게 접어주는 부분들, 이 변곡점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잘 일어나는 어떤 변곡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일 상승을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조정상 2일이 한번 변곡 조정이 온다면은 가정하고요. 무조건 3일하게 해서 조정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상승 파동이 5일이었을 때는 보통 3일 조정을 보이고 가는 경향이 많다. 그다음에 상승 파동이 8일인 경우는 5일 조정. 그다음에 13일인 경우는 8일 조정.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한 단계 적은 숫자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또 변곡수 상승을 하다가 3일, 5일, 8일, 13일에 어떤 그 흐름이 변곡점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도 이제 변곡수인데 이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본격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걸 이제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그 현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주일에 대한 그 파동 매매 요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3일 상승을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조정을 보이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러죠? 온다면 이틀 보이고 가고 여기서는 최대 피크는 5일이든가 아니면은 5일선을 지지받고 가든가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파동의 마디는 무조건 3일 상승 이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상승 추세에서 한번 접어주는 파동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면의 어떤 방법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요거는 실제 차트 A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3일 상승이 아닌 경우에서 뭐 이렇게 상승하다가 속임수 목 나오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일이 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조정을 보이냐? 보통 이 고점 포함해서 3일인지 아니면 고점 빼고 3일인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터닝을 하고 잔파동을 거치면서 이렇게 크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보셔야겠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실제 과거의 차트인데 자 과거의 차트가 한번 크게 이제 5일 상승을 했죠. 1, 2, 3, 4, 5. 그다음에 조정이 1, 2, 3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추세 역전하고 날아가는 부분들 좀 챙겨놨죠. 근데 여기서는 5일 상승 3일 조정 그리고 크게 날아갔죠. 근데 결국은 8일 상승 5일 조정 이렇게 패턴으로도 나눠졌습니다. 물론 다음에 배울 부분들이 이제 8대 5의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변곡이 생겨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2단으로 5일 상승하면은 무조건 공식이에요. 공식 3일 조정. 그렇죠? 8일 상승하면은 5일 조정. 그다음에 13일 상승하면은 8일 조정.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달력에다 표시해 놓고 이날 사자. 제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맞을 때가 진짜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다음 부분에서 잠깐 보시면은 최근 차트의 모습인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5일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 1, 2, 3 조정을 보이고 이제 쌍바닥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서는 쌍봉 고점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8일로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생 파동이 생겨나는 원리, 기본 공식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세가 뻗으면은 현재 5일 상승 5 플러스 3 이렇게 8일 플러스 알파 여기서 시세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은 현재 대단히 현재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8대 5죠. 그러니까 8일 상승. 뭐 3단으로 8일 상승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죠? 그다음에 2단으로 이렇게 5일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8일 상승 5일 조정으로 가는 패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자, 보통 최대 이제 13일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요거 8일이 반복이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양봉이 8일. 그렇죠? 그다음에 8일 상승했으면은 그보다 적은 수 어떻게 됐습니까? 5일. 1, 2, 3, 4, 5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상승 하파 십자도전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출발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단 상승이 돼서 고점 13일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13일은 원래 이제 변곡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13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3일의 금요일 영화 제목이 아니고요. 자, 10일 그러죠? 자, 5일 그다음에 5일 일주일 상승, 일주일 조정, 추가 상승하다가 다음 3주째 가다가 중간 12.5일. 그렇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봉상.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여담입니다만은 그 서양 사람들은 13을 굉장히 싫어해요. 또 금요일을 싫어하고 깨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다른 현재 다른 차트를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상승하다가 조정.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상승과 조정하고 5일 조정하고 추가 상승 3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일이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데 2단 상승, 1단 조정을 보인다. 그리고 추세가 돌아서는 거 양봉. 그리고 나서 뭡니까? 1, 2, 3, 4, 5 한번 출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진행형의 어떤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운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8일 상승 5일 조정이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전고점을 넘을 때는 8일 또는 현재 8일 플러스 5, 13일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타고 할 때는 5일마다 한번 체크를 하면서 적이병이 될지 적산병이 될지 주봉상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예, 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좀 약간 긴 거, 이제 긴 파동은 마지막으로 13일. 13일 상승한다는 것은 2주를 주봉상으로 보면은 2주를 넘어서 3주째 가다가 중간에 꺾어진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정이 보통 8일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째 접어들다가 주중 변곡이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수요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13대 8에 대해서는 이걸 합해보면은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겹치기 때문에 숫자가 13 여기에 겹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8을 하면은 중간에 겹치기 때문에 21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 한 달 주기 탄생 파동도 겹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제 변곡수로 현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상승과 조정, 다시 한번 상승, 13일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조정, 8일 조정,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3일 상승하고 무너졌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1파, 조정 2파, 이렇게 3파가 있는데 1파는 3파와 같거나 크다. 엘리트 파동도 그렇게 나타나죠. 3파는 그 1파와 3파가 같거나 그다음에 1파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인데 뭐 이거 합산하면 20일 주기예요. 근데 20일 주기에 이 변곡이 13에서 자주 일어나더라. 2주째 좋다가 3주까지 가자 하다가 그 중간에 무너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다른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 나누기죠. 과거에. 자, 13일 상승, 고점, 8일 조정. 출발이죠. 그다음에 13일 상승, 8일 조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슈팅하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13대 8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뭐 10일에 나타날 수도 있고 15일에 나타날 수 있는데 황금문화상 12.5일에 잘 나타난다. 비교적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은 한 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20일에 대한 변곡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을 좀 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2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이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 고기 잡는 방법 조금 더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지금 바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인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들 접수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강의 끝난 뒤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잡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셨고 그럼 그 고기가 무엇이냐 2부에 이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고기 뭔가요, 반장님? 예, 가상인간입니다. 가상인간이요? 예. 어려운 고기네요. 네. 예. 자, 영어로 보면은 버추얼 휴먼, Virtual human. 네. 디지털 휴먼. 오. 예, 제가 너무 발음이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네. 예, 책으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발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자, 그 오늘 주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가상인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첫 현재 빅사이클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 이제 들고 나왔던 이제 부분이 바로 로봇, 가상인간 두 개를 들고 나왔고 대장주를 로봇은 현재 램보 로보틱스, 그다음에 AI 대장주를 가상인간 테마로 해서 마인드랩 두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고 또 최근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리서치를 했고 많은 고민을 좀 했고 왜 이게 뜰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과 함께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테마는 현재 그 오픈 AI에서 말하는 챗 GPT 요것이 11월 말 12월 달에 대두가 되면서 그때부터 4차 산업의 어떤 선도 주자로 부상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대세의 흐름들, 자, MS에서 투자를 했죠. GPT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서 MS에서 현재 검색 사이트, 빙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걸 연결시켜서 웹사이트까지, 검색 사이트까지 노린다 하는 흐름들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람다를 활용한 현재 그 어프렌티스 바디를 활용해서 똑같은 어떤 그 대항마로서 하겠다 하는 것들도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중국 바이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챗봇을 개발을 하겠다 하는, 조만간 내놓겠다 하는 그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전쟁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 SK에서는 국내에서는 왜 통신사가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하느냐? 통신사의 미래의 먹거리는 바로 통신으로, 무선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연결되는 초거대 AI 산업이 최대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SK는 그 현재 AI 서비스 ADAS를 고도화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고, 곧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앞선 것은 이제 KT에서 가장 앞서 있죠. KT는 한국형 챗GPT 믿음 상반기 이제 상용화 예정 아예 이제 선포를 좀 한 상황이고요. LG에서는 LG 그룹차에서 엑사원 초고대 AI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연계한 챗봇 서비스 요것과 연계해서 챗봇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현재 그 일반적 검색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챗봇 서치 GPT라고 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검색하는 기능 두 가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카카오에서도 고 GPT를 대화형 모델로 출시한 예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카카오가 좀 많이 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네이버하고 KT 딱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제일 앞서 있는 부분들. 대기업에서는. 삼성은 여기서 이제 빠졌네요.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무조건 KT, 네이버 두 개를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잘 봐보세요. 지금 테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 가상화폐. 왜 제가 이 피라미드를 그랬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신대륙의 발명 이야기를, 신대륙을 발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대륙이 발견이 됐고 여기에 신대륙에 많은 현재 자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어떤 인터넷 환경이나 차원이 다른 환경에 땅이 있고 여기에 많은 재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달라드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의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하죠. AR, XR 이런 환경들이 구현이 돼야 되고 VFX, 3D 효과, 그 효과, CG랑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가 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제가 왜 이걸 했냐? 이 많은 테마 중에 최상위 정점, 생태계의 최상위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로봇하고 가상인간이 있어요. 모든 것의 정점. 왜 그러냐면은 가상인간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다. 그래서 최상위 정점, 이게 최고의 대장주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뜨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업체 어떤 부분 보면은 업체가 그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죠. 굉장히 코난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현재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최고 많이 상승했던 것은 영상 합성 기술, 영상 관련된 기술, 현재 알체라, 그렇죠? 그다음에 문자가 그 음성 관련된 부분들, 셀바스 AI, 그렇죠? 셀바스 AI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통합하는 챗봇, 솔트룩스죠. 솔트룩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보세요. 챗봇은 뭡니까? 챗봇은 문자의 문자, 그러죠? 문자를 음성하고 영상하고 이렇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챗봇의 어떤 시세도 이렇게 갈 거고 결국 나중에는 뭘로 되느냐? 가상인간,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될 거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다 들어가느냐? 가상인간의 어떤 솔루션을 구현하는데 다 들어가게 되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상인간하고 메타버스. 가상인간이 메타버스에서 화폐를 쓰면서 생활한다. 핵심 딱 그거예요. 대장주도 결국은 이런 수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니다. 빅데이터가 대장이다. AR이 대장이다. 인공지능이 대장이다. 하지만은 결론은 이걸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로봇, 가상인간이 최종적인 시세의 대장주로 둥글고 갈 수 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세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가상인간 대세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요거죠. 루시, 홈쇼핑에서 루시가 활동하면서 종목이 크게 이제 급등을 했죠. 4x4가 급등을 했던 것도 이런 요소가 있는데
왜 가상인간 캐릭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가상인간 대세가 현재 그 게임 쪽,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현재 가상인간 쪽으로 현재 사업을 합종 연행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인간을 사람처럼 그대로 만든 기술, 현재 VFX 기술이나 뭐 이런 기술 다 좋습니다. 사람처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없어요. 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인 시세가 잘 안 나는 거의 이제 사용자 환경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현재 가상인간을 만들어내는 원천 기술의 기업이 최고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업체에서 어떤 가상인간을 만들고 이걸 런칭한다.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는데, 제일 먼저 떴던 부분들이 지금 솔트룩스입니다. 그러죠? 솔트룩스가 제일 먼저 떴고, 핵심은 뭐냐? 요거는 그 챗봇에 거의 특화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영상 합성 기술, 물론 가상인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솔트룩스가 가장 먼저 대장주로 나가는데, 끝까지 대장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챗봇은 문자밖에 없다겠죠? 그렇죠? 이걸 음성, 영상, 가상인간 쪽으로 구현해내는 이런 쪽의 업체가 계속 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부분들이 제가 가상인간 3대 테마에 대해서도 제가 솔트룩스, 마인즈랩, 그다음에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소프트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작년 연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시세 부분들, 탄생파동의 개념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상승과 조정에 20일 주기하고 쫙 뻗었죠.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상승 추세에서는 뭐라고요? 20일마다 또 20일 주기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세 이탈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되죠. 근데 투자 경고를 풀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추세 이탈이 되면 되돌림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시세가 끝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7,800원, 8,000원 근접에서 이게 100% 올라갔고 다시 여기서 10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배, 포베거가 탄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10베거, 포베거가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20% 먹었네, 30% 먹었네 이렇게 단타할 그런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자,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부분들이 제가 대장주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마인즈랩이었습니다. 마인즈랩에 대해서인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요거는 과거에도 소개된 부분이고, 오늘 일본에서 일본에서 새롭게 가상인간 사업을 한다, 글로벌 진출을 한다, 그런 핵심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마인즈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뉴스 내용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잠깐 뉴스 보면은 특징주 한국형 AI 일본 찍고 전 세계로 한계 없는 확장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마인즈랩은 오픈 플랫폼이라겠죠. 기존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타사과를 포함해서 확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챗 GPT를 영상이나 음성이나 가상인간을 써서 구현해내는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대장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상승과 조정, 그죠?
20일보다 좀 하루 더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어요. 최초로 제가 그 추천을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나서 매도를 언제 했죠? 29,000원 정확하게. 100%잖아요. 그러죠? 100%짜리. 그러니까 한 번 크게 시세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가 있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여기서 저점을 찍고 고점을 하고 조정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망청 양봉이 나타났죠. 5일째. 상승 추세에서는 뭐예요? 단기는 5일마다 또는 5일선을 찍고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일째 정확히 망청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의 시가나 하단선을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가느냐? 월봉사로 보면은 이번이 적2병째입니다. 적3병째 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14,000원, 28,000원.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따블이 가면 56,000원까지 열려 있다. 56,000원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대장주 매매를 하셔야 하는데 후발주는 가다가 밀리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박박 치기만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성장주하고 그냥 테마가 가니까 가는 거하고 그 기업은 나중에 도태될 기업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시세가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를 골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차트에서도 있지만은 가치 분석에서도 충분히 나와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노란톡에서는 자 현재 요거 가지고 어떻게 차트를 분석을 해드렸냐면은 자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 3, 4, 5. 5일째 십자 도중을 보이다가 회복하다가 망청이 나타났죠. 추세 역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매 변곡점을 찾으려면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또 현재 마인드랩 같은 제2의 마인드랩도 현재 그 이제 공개를 또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란톡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매일 차트 변곡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뭐예요? 3일 상승 이틀 조정. 보셨죠? 첫 바닥에서 첫 탄생 파동을 5일 주기, 3일 상승 이틀 조정, 5일 주기 파동.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5일 조정을 보이고 급등. 여기도 5일 조정을 보이고 급등. 추세는 하나도 훼손이 되지 않고 같은 습성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들린 것은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이야기죠. 왜? 일정한 법칙이잖아요.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이게 차트 분석의 진짜 노하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14,000원에서 28,000원까지 여기서 마디 매매를 했기 때문에 100%를 수익을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입증을 해드렸다.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100% 나가면 포바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탁월한 수익 매매의 방법이 있고 제2의 마인드랩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노란톡에서는 자세히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장주를 찾을 때 제가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느냐, 마인드랩을 처음부터 이야기했느냐. 결론은 나중에 시세가 진행이 되면은 분명하게 현재 차이가 날 걸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어냈느냐. 이거는 가치 분석의 개념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성견지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들고 보시면은 마인드랩이 전체 탑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다음에 로봇은 레인보우가 될 거다. 다만 부대장주가 아직 뜨지 않는 부대장주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고기 잡는 방법과 고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장님이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저희가 본격적인 종목 상담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는데 지금 접수가 된 종목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온 상담이었습니다. KG 이니시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뒷자리 69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KG 이니시스를 21,000원에 5% 정도 들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지금 비중은 크지 않은데 작년 4월 폭등할 때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확 물렸습니다. 비중이 작아서 그냥 가지고 있을까 하다가 요즘 가볍게 잘 움직이는 테마가 워낙 많아서 교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애플페이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걸 어쩌면 좋을지 점점점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또 잊고 있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사람이 또 심란해지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반장님?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이 아직 뭐 재료는 아직 떨어지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 좀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증권형 토큰을 뭐 요새는 뭐 전자증권으로 개명을 한다 말도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도 약간 이쪽하고 약간 시너지를 형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화폐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KG는 뭐 KG 그룹의 현재 어떻게 보면 결제 서비스입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벤사,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피지사. 이쪽을 통해서 결제 수수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는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오늘 음봉이 형성이 되지만은 오늘 음봉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현재 차익 실현 물론 저점에서 보면은 22일, 그러니까 현재 20일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출발이 됐죠. 2단 상승이 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다 약간 밀렸지만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는 전략들을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를 뭐 조정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됐잖아요. 출발이 됐기 때문에 2단으로 올라가면은 대략적으로 15,500원 내외 이 부분까지도 약간 뭐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약간 마디매매 필요해 보이고 이 가격선이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이 15,000원대 저항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 15,000원 정도에서 현재 매도 시점들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21,000원이 매수가인데 매수가가 못 오더라도 단기 고점 매도하고 저점 재매수하는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성공 매매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KG 이니시스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관련 이슈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뒷자리 24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풍산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저는 방송에서. 풍산 가지고 있는데 36,005원에 사셨다고 해요.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6,000원 라인에서 샀고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풍산 같은 경우 지난주에 샀는데 사자마자 내리네요. 구리값이랑 엮여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반장님? 예,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를 만드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탄피라고 보시면 돼요. 탄피. 탄약 만드는 업체 부분이 좀 되는데 아무튼 이쪽 공장이
시장이 거의 이제 탄피 공장으로 보시면 네.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탄피뿐만 아니라 현재 그 한국은행이나 뭐 이쪽에서 동전 주저한다 하면은 풍산 뛰고 네.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구리 가격 관련된 뭐 이슈가 있다 하면은 다시 원자재 가격 때문에 뛰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23,000원에 좀 해당이 됩니다. 보통 시세가 계속해서 요새 뭐 그 전체 어떤 방산도 오르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세 부분들의 마디가 보통 100%가 하나의 시세 마디입니다. 저점이 23,300원에 해당이 되는데 더블이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6,600원이 되겠죠. 더블까지 간다는 뜻은 아니라 더블이 하나의 층의 더 저항대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로 열려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약간 현재 20일 타고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전체 어떤 큰 흐름을 보시면은 하나의 저항을 보였다가 여기서 조정을 보였다가 돌파를 했다가 안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현재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이는 가격이 이제 4만 원 되기 전에 현재 4만 6천 원이 되기 전에 약 4만 원 정도까지는 현재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36,000원 정도가 좀 되고 매수가에서 살짝 밀렸지만은 4만 원까지는 뭐 충분하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약간 가파르게 올라왔던 뭐 상황이 되지만은 지금 뭐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약간 우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올라와 주는데 4만 원 정도가 되면은 약간 뭐 차익 실현 물량 좀 현재 보이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적사병제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적사병인데 이번 달까지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면은 적오병, 5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병곡수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갈 때 가더라도 한번 크게 접어줬다가 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4만 원이 되면은 한번 마디 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풍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이 점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젠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보내주셨는데 시젠을 33,000원에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33,000원 선에 가지고 계시면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시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뭐 신속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유행병 부분들이 약간 다소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또 네. 신속 진단 키트가 PCR 부분들이 바로 즉석에서 나와주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PCR 검사 부분에서는 약간 매출이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현재 매도 시점들이 현재 마땅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의 중심축까지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목표가가 약 대략적으로 33,3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33,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은 좀 장이 좋아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장기 침체 흐름, 최근에 바이오주가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33,300원에 매도 시점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걱정이 크실 텐데 이 매도 시점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젠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함께해 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에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